안녕하세요. 크루즈여행닷컴의 변동영 대표입니다. 오늘은 남미 일주 크루즈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.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, 또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 여기는 남겨놨다, 나중에 가겠다, 거기가 바로 남미입니다. 진짜 멀어요. 아마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을 거예요. 우리나라를 이렇게 땅으로 파면 저 반대쪽에 아마 아르헨티나가 나온다고 할 정도로. 그래서 남미를 가시려면 비행기 타시는 시간이 되게 깁니다. 한 번에 가는 비행기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비행기 한번 갈아타셔야 돼요. 미국에 가서 갈아타는 경우도 있고, 또 중동 이쪽에 거쳐서 가는 비행기가 가장 대중적이거든요. 그럼 일단은 비행기 타시고 두바이까지 11시간, 12시간, 또 비행기 갈아타면서 서너 시간 또 소요가 되고, 거기서 이제 바로 남미까지 13시간입니다. 그리고 올 때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왕복 60시간을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럼 벌써 즐거워하신 분이 계실 텐데 좀 많이 힘드시니까 저희는 비즈니스 클래스로 준비를 해놨습니다. 국제선 긴 구간을 비즈니스 이용을 하시게 되면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? 국지로 11일간, 그 다음에 크루즈로 14일간, 그래서 25일간을 이제 비행기로 또 버스로 크루즈로 남미를 쭉 관광 다 하시고 시차까지 합쳐가지고 총 29일짜리로 저희가 준비한 상품이 있습니다. 자, 일단 인천 출발합니다. 그러면 이제 두바이에서 비행기 갈아타시고 남미 도착을 합니다.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그 아름다운 절경 중에 아직도 손때가 안 묻고 개발 제한이 되어 있는 파타고니아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.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게 바로 아르헨티나, 칠레 이쪽에 이렇게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. 저도 처음에 알래스카 갔을 때도 이렇게 떼붙지 않은 이런 천연적인 이 천혜라 그러죠. 천연의 혜택을 받은 이런 풍경이 있나 했는데 알래스카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멋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파타고니아를 구경하시는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자랑으로 하고 있는 파이네라는 또 국립공원이 있고요. 계속 지금 시간당 2cm인가 3cm 움직이고 있는 모레노 빙하도 있고요. 이엘로 빙하라고 또 그 옆에 있는 빙하가 있는데 이 거대한 빙하들이 떨어져 내려오면서 흘러내리는 그런 유빙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. 거기는 이제 조그만 유람선이죠. 그걸 패고 쭉 가면서 바로 옆에 가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경험하는 아마 거기만이 아마 없을 거로 저는 예상이 합니다. 거기 또 상태에서 또 조그만 배의 선장이 직접 빙하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컵에다가 얼음 넣고 또 위스키 한 잔 딱 따라줍니다. 파타고니아를 3박 4일 관광하시고 이제 비행기로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넘어오죠. 거기서부터 이제 크루즈가 출발을 합니다.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를 거쳐서 아르헨티나가 자랑으로 하고 있는 푸에르토 마델린 국립공원이 있고요. 쭉 내려오면서 영국하고 포클랜드가 이제 전쟁을 해서 아르헨티나가 뺏긴 그런 포클랜드라는 땅이 있는데 척박합니다. 볼 것도 없어요. 근데 거기 가서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연적으로 이 펭귄이 집단 생활을 하거든요. 그런 집단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펭귄이 사람과 똑같아요. 이게 집단 생활을 하고 남자들은 또 외곽에서 지키고 엄마가 애들 위해서 모이를 쪼아서 나눠주고 사람이 자연을 보호해주니까 동물들도 사람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. 저 이렇게 지나가는데 펭귄이 뒤뚱뒤뚱 저 옆을 지나갈 정도로 아르헨티나 최남단 도시가 있습니다. 우수아이라고. 수에즈 운하가 생기기 전에는 유럽의 정복자들이 이 남미에 약탈하러 올 때는 꼭 그걸 거쳐서 왔거든요. 한때는 16만 명까지 살던 아주 번창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수에즈 운하가 생기면서 이제 거의 죽은 도시죠. 지금은 2만 명인가 3만 명 그래도 사는 그런 도시인데 지구 최남단이거든요.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죠. 거기서 우리가 기차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기차도 지구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기차. 식당도 지구 최남단 식당. 조그만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국립공원도 지구 최남단 국립공원. 회사 속해 있는 저희 가이드들은 제가 꼭 지시를 합니다. 우체국 꼭 가서 엽서 하나씩 사서 나눠드려라. 엽서를 쓰시는 거예요. 누구한테 쓰느냐? 나 자신한테 쓴 다음에 붙이고 우리는 오죠. 그러면 여러분들 여행 다 끝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한 1주, 2주 후에 그 엽서가 옵니다. 참 묘한 경험입니다, 그게. 그렇게 또 경험하시고 이제 긴 나라 있지 않습니까? 칠레. 칠레에서도 가장 유명한 punta arenas 해안 도시죠. 거기에 신라면 식당이 있습니다.
이것도 묘한 그런 경험이실 텐데, 제가 신라면 그 광고에 봤어요. 그 식당에 그 주인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신라면 거기에 이제 나오시더라고. 라면 한 그릇에 거의 한 10불 약간 넘으니까 거의 2만 원 정도 하는데, 뭐 그것도 줄을 서야 됩니다. 예. 근데 이제 올라오다 보면 이제 푸에르토 몬트라고 또 칠레가 자랑하는 아주 유명한 화산이 있습니다. 그 화산을 끼고 또 구경거리가 많으니까 거기도 구경하고. 그럼 이제 배가 거기서 끝나죠. 산티아고 이동하면서 이제 보시는 곳이 리마.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마추픽추를 보게 되는 거죠. 비행기로 한 2시간 정도 가시면 쿠스코라는 잉카 제국의 아주 그 뭐랄까 영광이 서려 있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. 아주 고적 도시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추픽추를 보러 가는데,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제일 염려하시고 질문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고산병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근데 여기서 정확히 아셔야 될 거는 고산병이 있고요, 고산증이 있습니다. 근데 고산병은 해발 한 3,400m, 500m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고산병이 옵니다. 머리가 막 빨개질 것 같고요, 막 그냥 막 토하고 그냥 뭐 이게 심장 너무 뛰고 막 그냥 진짜 좀 그 병입니다. 그 증세가 아니고. 그래서 우유니 사목 같은 게 이제 그런 증상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.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저는 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마추픽추는 3,000m가 좀 안 됩니다. 우리 저 흔히 얘기하는 백두산이 2,750m인데 한 백두산 정도 높이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래서 뭐 큰 염려는 안 하시는데 고산 증세는 좀 옵니다. 그게 어디서 오느냐? 쿠스코에서 와요. 쿠스코가 약 3,000m 약간 넘습니다. 약간 좀 답답하고 뭐 하품하고 뭐 졸리고 뭐 이런 증상이 오는데 이게 고산증이라고 합니다. 근데 고산증은 체질 따라 약간 좀 차이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게 약간 오더라도 좀 쉬시면서 그런 예비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. 버스 안에도 그런 산소통이 있고 호텔에도 있고 또 유명한 관광지에 그런 또 비즈니스 센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기해요. 뭐 이렇게 뭐 한번 몇 번 이렇게 숨을 마시면 또 말짱합니다. 또 그냥. 쿠스코에서 이제 마추픽추를 가기 위해서는 쿠스코에서 안 자고 좀 더 내려가요. 왜냐면 쿠스코가 이제 해발이 높다 보니까 주무실 때도 좀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는 좀 더 내려가죠. 그러면 마추픽추 가는 길에 저 안데스 산맥에 아주 조용한 산동네가 있습니다. 우르밤바라고.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이틀을 잡니다. 내려가서 자고 그 다음날 또 마추픽추 갔다 와야 되는데 아주 진짜 멋있고 평생 잊을 수가 없는, 죽기 전에 뭐 변사또 제 별명이 사또입니다. 꼭 가고 싶은데 세 개를 뽑아달라면 제가 첫 번째 뽑는 게 바로 마추픽추. 마추픽추 경험하시고 다시 리마로 와서, 근데 리마에서 이제 다시 또 브라질 넘어가야죠. 넘어가서 이제 리오데자네이로. 참 아름답습니다. 진짜 그야말로 미항입니다. 근데 그 미항에 고맙게도 또 돌고래 입처럼 생긴 또 그런 무슨 로프산인가 있습니다. 또 그런데 또 이 케이블카를 만들어가지고 케이블카 넘어가다 보면 그 아름다운 이 도시가 한눈에 다 보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비행기로 또 1시간 20분 이동해가지고 그야말로 또 이것도 뭐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할 폭포가 또 하나 있죠. 세계 뭐 3대 폭포라 그래가지고 뭐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,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에 있는 나이아가라,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뽑는데 저는 이 이가수 폭포가 단연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가서 보시면 아르헨티나 쪽에서 보기도 하고 브라질 쪽에서도 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제 뭐냐면 그 강물, 이거 폭포 물이 떨어져 내려와서 만든 강물을 또 보트를 타고 그냥 또 거슬러 올라가서 직접 폭포가 한번 부딪혀보는 그런 것도 경험하시고, 그 다음에 돌아오시는 거죠. 그러니까 여행 잘하고 잘 먹고 잘 쉬고 올라 그럴 때 비행기가 이코노믹이다 그러면 여러분도 얼굴이 까매지시거든요. 근데 비즈니스 클래스입니다.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보실 만하고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. 그리고 좀 더 있다 가야지 그러면요 평생 못 가세요. 그냥 가겠다 그러면 밥도 그때 그냥 전화주셔서 예약하시고. 자, 그래서 남미 일주 크루즈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Why not?